네, 로봇 청소기 로보락 잘 아시죠? 5년 전 시장에 나왔는데 곧바로 삼성전자와 LG전자를 제꼈습니다. 벌써 3년째 국내 로봇 청소기 시장 1등입니다. 기술력 있는 중견기업 제품으로 생각하겠지만 중국산입니다. 중국의 공습, 이번엔 전기 승용차입니다. 세계 1등 전기차 회사 비아디가 한국 시장에 들어왔습니다. 시장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전문가들과 토론해 보겠습니다. 권영주 국민대 자동차운송디자인학과 겸임교수,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이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비아디 하면 중국 전기차 1등이고요. 사실상 세계 1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제 공식 진출했습니다. 론칭 쇼를 했는데 첫 출시 모델이 아토3라고 했죠. 아토3 SUV, 작은 SUV인데 자, 이게 무슨 차인지, 첫 출시 차량 가격은 얼마인지 제일 궁금한 게 가격일 것 같아요. 권영주 교수님, 네. 어떻습니까? 이 가격 그리고 품질 전반적으로 어제 발표됐는데 어떻습니까? 가격은 이제 3,150만 원. 네.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고급형은 3,330만 원으로 발표를 했는데 예. 차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소형 SUV로 소형 SUV. 보시면 되고요. 2022년 등장을 했는데 전 세계 시장에서 100만 대 이상 판매된 차입니다. 네. 리튬 인산철 기반 배터리 사용해서 우리나라 기준에서는 한 번 충전해서 최장 321km 주행 가능하다라고 인증을 받았고 예. V12 자동차에서 전기 뽑아서 다른 전자제품에 쓸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고 이들이 자랑하는 건 이제 유럽에서 예. 충돌 시험을 받았는데 충돌. 예. 안전도 시험에서 상당히 높은 평가, 즉 별 5개를 획득했다.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들어올 때는 아무래도 국내 소비자 취향을 고려해야 되니까 예.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는 국내 거를 쓰는 게 아무래도 편하잖아요. 네. 그래서 팀앱 모빌리티하고 손을 잡고 그다음에 국내 음악 플랫폼도 한국 토양으로 서비스 제공하겠다라고 해서 진출을 한 겁니다. 네. 이게 사실 가격만 보면 네. 일본에서 판매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일본하고 비슷하게 가격이 책정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일본보다 한국을 더 저렴하게 책정을 해서 의외의 가격이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거죠. 의외의 가격이 낮다. 지금 사실 전기차를 사려면 이게 이제 보조금을 얼마 받느냐가 가격을 또 결정하는 데 중요한 변수인데 아직 지금 보조금이 정해지질 않았어요. 전기차 정부 보조금이 어떻게 될지 이게 보조금이 중요한데 한병화 이사님 이게 아직 보조금 정확하게 어떻게 받는 거예요? 안 정해졌죠? 보조금이 원래는 1월 달에 확정이 좀 돼서 올해는 연초부터 이제 전기차 판매를 늘리는 방향이었었는데 지금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늦어지는데 매년 지금 조금씩 낮아지고 있거든요. 보조금이요? 올해는 아마 국비 네. 보조금은 한 570만 원 정도 일 것 같고요. 570만 네, 원이요? 그다음에 지자체 보조금이 또 조금 별도로 있을 예정이고 예. 합니다. 만약에 보조금을 충분히 받게 되면 지금 아까 기본형이 3,150만 원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2천 몇백만 원대 차가 되는 거예요? 네, 아마 중국 수입차기 때문에 충분히 받지는 못할 것 같고 조금 차별화돼서 좀 작은 보조금을 받게 될 것 같아요. 보조금을 작게? 근데 어쨌든 그래도 2천만 원 후반에 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가격적으로는 매력적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보조금을 과연 얼마나 받을지 우리 보조금이라는 게 정부에서 주는 거니까 국민 세금인데 중국차 잘 팔리게 우리가 보조금을 많이 줘야 되나? 보조금 안 주면 안 되나? 좀 이런 생각도 갑자기 드는데 어떻게 안 주면 안 돼요? 그 전기 자동차에 보조금을 주는 이유는 네. 초창기에는 목적이 하나였습니다. 예. 전기 자동차가 길에서 운행됨으로써 그 주행거리만큼 탄소 배출이 저감되니까 탄소 배출 저감에 일차적인 목표를 두고 보조금을 일괄적으로 지급을 했다가 예.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 보조금의 상당수가 예를 들어 중국산 테슬라에 지급이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된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그 보조금에 일종의 산업보호 기능을 좀 넣자라고 네. 해서 국내 배터리 산업 보호와 그다음에 국산차가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주는 건데 그래서 여러 가지 기준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기본적인 주행거리와 연비 보조금에다가 예. 연비가 조금 즉 전비가 조금 떨어지면 보조금을 깎고 주행거리가 길면 보조금을 더 주고 배터리 안전성이 좋으면 보조금을 더 주고 예. 떨어지면 덜 주고 충전기를 많이 설치했냐?
그러면 조금 더 주고 예. 아니면 덜 주고 이런 과정들을 계속 거쳐다 보니 지금 이제 BYD 같은 경우는 최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대략 시장에서 예상하는 거는 한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으면. 그렇죠. 그런 거를 감안하니까 2,600만 원 오. 또는 뭐 2,700만 원 뭐 그 선에서 구매 가격이 결정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자꾸 2천만 원대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차가 좀 가격이 낮게 뭐 중국산이 가격이 원래 좀 낮다고 하지만 동급의 현대 기아차에 비해서 1,000만 원가량 싸다. 기본적으로 가격도 낮게 설정을 했는데 우리 시장에서 조금 침투를 높이기 위해서 이랬나요? 가격을 왜 이렇게 좀 더 다른 데보다 유럽이라든지 아시아보다 좀 낮게 정했을까요? 중국 업체들은 해외 수출할 때 굉장히 그 플렉서블하게 가격을 책정합니다. 지역마다 굉장히 많이 다르고요. 예. 유럽은 뭐 예를 들어서 좀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한다 그러면 왜냐하면 무역 장벽 그 관세 같은 이슈들이 좀 있거든요. 예. 반면에 이제 이머징 국가들, 뭐 일본, 한국 이렇게 다 다른 지역을 이제 예. 마케팅을 좀 특정해서 어. 하는 그런 이제 전략을 쓰고 있는데요. 예. BYD가 저렇게 한국을 비롯한 많은 이머징 국가들로 올해 그 발을 많이 넓히는 이유는 유럽의 지금 관세 이슈 때문에 예. 올해 수출 증가율이 좀 감소를 합니다. 올해 유럽에요. 작년에 BYD가 한 70% 이상 수출이 늘어났거든요. 예. 늘어났는데 올해는 그보다 훨씬 더 낮을 것 같아요. 유럽의 고관세를 맞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른 국가들, 특히 이제 한국과 같은 국가들, 예. 자동차 판매가 뭐 100만 대 이상의 이런 국가들로 발을 이제 넓히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 당연히 이제 그 상황에 맞게 그 국가의 상황에 맞게 많이 팔아야 된다 이런 상황인데 지금 보면 국내가 경제 사정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렇죠. 안 좋고 뭐, 예. 많은 MZ들이 이제 될 수 있으면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그런 이제 구조이기 때문에 가격을 몇백만 원을 싸게 접근을 하게 되면 당연히 젊은 층의 수요가 늘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비아디 전기 트럭과 버스는 이미 팔고 있지만 승용차에서 과연 우리 한국 시장 공략, 목표, 방식, 어떤 방법, 어떤 마케팅, 어떤 전략을 세울까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첫 차종이 소형 SUV잖아요. 예. 소형 SUV는 고객층을 보면 그렇게 경제적 소득이 넉넉하지 않은 부류가 많죠. 즉 가격 민감도가 높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가격을 조금 낮춰주면 아무래도 시선이 쏠리게 되겠죠. 그런데 가장 이제 고민스러워하는 건 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차이나 디스카운트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죠. 중국 브랜드라는 어떤 한계. 그렇죠. 예. 근데 이 차이나 디스카운트를 어떻게 극복을 할까를 마케팅 관점으로 해석을 해보면 브랜드 경쟁력과 제품 경쟁력을 그들은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예. 그게 국내 소비자들은 아직까지 그거에 대해서 검증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품에 대해서는 내가 해외에서 이미 100만 대 이상 팔았고 예. 일본에서도 팔고 있고 한국의 높은 인증 기준을 다 통과해서 들어온 것이다 라고 해서 무언가 서비스 이쪽으로 접근을 하게 될 거고요. 예. 브랜드 경쟁력은 이제 차이나 디스카운트가 반영되는 부분인데 예. 그 부분을 상쇄하기 위해서 일단 시선을 끌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가격으로 시선을 끌어놓고 끌어놓은 다음에는 많이 체험을 시키려고 할 거예요. 체험을. 이때 체험을 시킬 때 가장 좋은 게 소유의 시장에서는 네. 직접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손쉽게 체험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렌터카라든가 시장에다가 단기 렌터카를 관광지나 이런 데 많이 배치를 함으로써 많이 배치해서. 거기에서 가는 사람들이 호기심에서 잠깐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예. 괜찮네라는 인식을 만들어 보겠다. 그런 다음에 실제로 그분들로 하여금 그 소비층으로 하여금 이제 구매로 연결짓는 이제 그런 전략을 쓰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렌터카 시장에 바로 들어가겠네요. 자, 그러면 올해 혹시 몇 대 팔겠다 뭐 그런 목표는 있어요? 내부 목표는 있습니다. 내부 네. 목표는 10,000대로 설정을 했습니다. 대? 근데 이제 뭐 10,000대를 다 채우겠다, 안 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는 하진 않지만 예. 일단 내부적으로는 이제 10,000대라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는 거죠. 이 중국에는 전기차 회사들이 꽤 많이 있잖아요. 이제 비아디가 전기 승용차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과연 어떻게 팔까를 잘 보고 있을 텐데 좀 뭔가 성공하는 듯한 잘 순항하는 듯한 느낌이 들면 또 들어올 때가 좀 많이 있을까요? 그럼요. 중국에는 뭐 프리미엄 전기차부터 저가 전기차 모델들까지 굉장히 다양한 업체들이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줄줄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줄줄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미리 우리 정부가 그에 관련된 대책을 좀 세워야 되겠죠. 오. 네.
굉장히 많은 차들이 지금 뭐 진행되고 있고, 뭐 사실 중국산으로 따지면 뭐 테슬라부터 시작을 해서 뭐 일부 프리미엄 브랜드들, 그다음에 우리가 뭐 흔히 잘 아는 볼보라든지 이런 거 다 뭐 중국 브랜드들이잖아요. 실제로 중국 네, 브랜드죠. 그렇습니다. 중국인 이미 이걸 많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예. 중국의 이름을 단 전기차 업체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사실은 뭐 BYD부터 시작이 된다 이렇게 이제 실질적으로 볼 수가 있으니까 예. 좀 이제는 좀 준비를 해야 될 우리도 EU처럼 네. 그런 시점에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전기차가 뭐 일시적으로 성장 둔화를 겪는 캐즘이다 뭐 하지만 우리 전기차 시장은 2년 연속 좀 줄었어요. 오히려 판매가. 다른 나라는 네네. 상승률이 조금 둔화됐는데 우리는 감소했거든요. 이런 때 중국 전기차가 들어오니까 자, 수성에 나서야 하는 현대 기아차 반응은 좀 어떨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단 대외적으로는 무대형 무관심이죠. 무대응 무관심? 네, 왜냐하면 관심을 보이는 순간 네. BYD를 견제하나? 그럼 소비자로 하여금 현대차가 긴장할 만큼 BYD의 제품이 괜찮단 말이야? 예.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단은 무대형 무관심으로 일관하는데 한편 내심은 신경 쓸 수밖에 없죠. 좀 전에 뭐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BYD를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지금 중국의 모든 자동차 회사가 BYD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한국 가서 얼마나 그렇죠. 잘하나? BYD가 처음으로 한국에 들어갔네. 예. 그럼 그 뒤에 이제 수많은 중국의 전기차 신생 전문 브랜드, 예. 그 다음에 기존의 내연기관까지 함께하는데 전기차 만드는 브랜드들, 예. 그런 차들도 한국을 호시탐탐 노리는 거죠. 왜냐하면 한국은 그동안 많은 중국 기업들이 못 왔던 시장이 아니라 안 갔던 시장입니다. 일단 첫 번째 시장이 너무 작고요. 그다음에 한국에 들어올 때의 안전 기준 인증이 상당히 눈높이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그 돈을 몇백억 투자해서 추가로 개발해서 한국에 들어와 봐야 예. 몇 대나 팔겠냐. 그래서 안 왔던 시장인데 어쨌든 BYD가 그런 그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예. 진출을 했다고 하니 그러면 우리도 인증을 받아야지 해가지고 지금 인증을 받고 있는 업체가 꽤 많이 있고요. 이미 끝난 곳도 있고 그런 회사들이 하나둘씩 들어와서 여러 다양한 제품을 내놓으면 현대기아가 가지고 있는 전체 전기차 제품군에 대비해서 그들의 제품군이 훨씬 많단 말이죠. 중국 제품, 중국 전기차가. 그럼 그런 회사가 예를 들어 지금은 한 곳이지만 나중에 10곳이 됐다. 그러면 한 곳에서 10대씩만 팔아도 벌써 100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물량 공세, 이거를 사실은 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무관심 무대응인 척 하더라도 중국 전기차 회사 진출이 늘어난다면 정말 방심할 수 없는 무서운 적일 텐데 한병화 회장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비아디 뭐 중국 브랜드라는 조금 우리가 우리 한국 사람들의 조금 그런 인식이 좀 있는데 그 인식을 넘어서서 좋은 상품으로 좀 판매가 잘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뭐 당연히 판매가 잘 될 거로 보고 있고요. 잘 될 걸로 봐요? 네, 잘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하고 지금의 주력 소비자층이 많이 좀 달라졌죠. 요즘은 합리적인 소비가 가장 근간입니다. 소비에. 자동차에서도 뭐 특별히 다르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중국 전기차가 한국 전기차보다 못하다는 그런 것은 선입견에 불과합니다. 선입견에 불과하다. 그럼요. 중국의 전기차 판매가 1,000만 대를 작년에 넘었었고요. BYD가 올해 한 550만 대에서 많게는 한 600만 대 정도 팝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몇 년 전만 해도 생각할 수도 없는 수준이고 이런 속도면은 내년이면 현대기아차 합산 숫자보다도 더 커집니다. BYD는 글로벌 판매가. 그러면서 이제 중국의 로컬에서 팔던 많은 해외 브랜드들이 지금 밀려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뭐 일각에서 뭐 중국 업체로서 뭐 한국 소비자들이 잘 선택하냐 이런 그런 이제 생각들은 잘못된 것이고요. 잘못된 생각일 수 있다.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고 업체들도 대응을 해야 되고요. 정부도 사실은 대응책을 미리 세워야 된다. 세우지 않으면 이제 유럽 같은 그런 상황들. 유럽은 이미 지금 많은 지역들이 침투당하면서 뒤늦게 이제 관세를 도입을 하고 아직도 지금 굉장히 협상을 강하게 진행 중인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좀 빠른 대응책을 세워서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제 중국 전기차가 말씀하신 대로 잘 팔린다면 대응을 하는 방법이 이제 정부에서 제도적인 대응이 하나 있을 수도 있고 또 자동차 회사, 현대 기아차의 나름대로의 대응이 있을 텐데 회사는 회사대로 대응을 해야 될 텐데 기업 차원에서 현대나 기아차의 이 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의 대응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다고 뭐 가격을 비아디 낮으니까 우리도 가격을 낮추자 해서 가격만 계속 낮추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닐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가격을 낮춰서 경쟁하는 건 예. 한계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현대차나 기아가 BYD를 경쟁으로 삼고 예. 거기에 따라 가지고 가격 인하를 가면 예. BYD는 또 더 인하를 하게 될 겁니다. 물론 소비자들한테는 좋은 효과가 발생하겠죠. 그런데 기업에서는 그만큼 이익이 상당 부분 축소되기 때문에 예. 그걸 무한정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다면은 제품에서 경쟁력을 가져가야 되는데 제품이라는 게 전기로 구동해서 A에서 B까지 이동하는 이 방식은 똑같단 말이에요. 예. 그것도 크게 차별화를 가져갈 수가 없다면 이동하는 것 자체는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이제 이동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서비스들 그러니까 이를테면 자동차 안에서 어떤 외부와 연결해서 운전자나 탑승자가 예. 무언가 엔터테인먼트를 더 많이 즐기고 더 많이 대외적으로 편의성을 가져가고 그런 연결성에서 서비스를 가져가는 것이 경쟁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예. 다만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우리나라 기업이나 기관 간의 협업이 충분히 될 수 있지만 중국 기업들은 사실 우리나라 기관이나 그쪽하고는 협업이 조금 어려운 측면이 그럴 수도 있기 있죠. 때문에 정부 기관이나 이런 그런 데와. 측면으로 서비스 경쟁력을 가져가야 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제도적으로 국가가 견제할 수 있는 건 뭐 관세 이런 얘기 나오는데 예. 그건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관세를 유럽처럼 높이면 예. 반드시 중국도 무언가 대응을 하는데 그 대응의 가장 취약한 고리가 예. 배터리 소재여서 그 소재에 타격을 받으면 예. 당장은 우리가 소재로부터 의존에 자유롭지 못해서 그 부분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어서 손쉽게 손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이제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비아디가 그렇지만 또 들어올 중국차를 생각하면 미리미리 대비책을 조금 강구해야 된다. 서비스를 강화하다는 말씀이셨고요. 지금 비아디 얘기를 하다 보니까 테슬라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테슬라가 유럽 시장에서 이제 비아디와 가격 경쟁력을 벌이고 있는데 테슬라도 뭐 상반기 중에 가격을 많이 낮춘 모델 Q 새로운 모델을 내놓는다는데 어떻습니까? 이 차는 어떤 차인지 또 비아디와 경쟁할 수 있는 가격대가 되는 겁니까? 모델 Q라는 게 테슬라에? 아니요, BYD하고 경쟁할 수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전 세계 어떤 전기차 업체들도 예. 중국 업체들과 가격 경쟁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그 단계는 지났고요. BYD의 모델 Q는 예. 테슬라. 테슬라의 모델 Q는 작년 이제 그 실적 컨퍼런스 할 때 테슬라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내년에 저가 모델 출시가 될 것이다. 그래서 2024년보다 2025년도에 판매가 한 20에서 30% 정도 늘 것 같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밝힌 차입니다. 근데 예. 아직 디테일하게 이것에 대해서 어떤 그 실루엣이라든지 예. 뭐 언제 정확하게 그 딜리버리가 이루어지고 예약을 받고 이런 것들은 아직은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네. 확인된 바는 없고, 근데 이제 뭐 저가 모델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LFP 배터리를 달고 있을 것 같고요. 예. 3만 불 정도의 MSRP 소비자 원장 가격을 그 정도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3만 네. 불 아마 중후반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미국에서 만약에 이제 7,500달러를 받게 되면 예. 3만 불 초반 네. 뭐 이런 이제 이 가격이기 때문에 예. 뭐 충분히 테슬라 입장에서는 그래도 그 살만한 중저가 모델이 처음으로 이제 나오는 거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좀 시장에 내놓으면 테슬라의 올해 매출이 그래서 조금 늘어날 수 있다고 약간 긍정적인 전망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올해 테슬라의 그 판매 증가는 사실은 이 Q보다는 예. 모델 Q는 아직은 이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예. 그 모델 Y 제일 많이 팔리는 모델 모델 Y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이제 출시가 됐습니다. 중국부터 시작을 해서 예. 유럽, 미국 이제 한 5, 6월 달에 팔게 되거든요. 예. 요게 이제 가장 큰 효과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사이버 트럭이 이제 작년 이제 한 4분기 근처부터 본격적으로 판매가 됐기 때문에 예. 올해는 이제 연간 판매 증가 효과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 Q는 증가에 도움이 되긴 하겠는데 예. 그게 이제 언제쯤 뭐 팔리게 될 것인지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좀 블랙박스 속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모델 Y 그리고 사이버 트럭, 테슬라의 매출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차종을 말씀해 주셨고요. 전기차 시장 늘 캐즘 얘기를 하는데 정말로 성장이 작년에 어느 정도 과연 둔화됐는지 뭐 이 차종별로 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판매가 어땠는지 올해는 어떤지 작년 본 어땠고 올해는 어떨까요? 그러니까 뭐 그 영국의 시장 조사 업체 로모션이 이제 발표 그 기준을 보면 예, 작년에 글로벌에서 1,710만 대 정도의 전기차가 판매가 됐는데 네, 이게 이제 2023년 전년 대비 25% 정도 증가를 한 거란 말이죠. 25%. 네, 그런데 이제 배터리 전기차는 전년 대비 비중이 0.3%포인트 상승했다고 이제 그쪽에서 분석을 했고 예, 물론 당연히 이제 중국이 주도를 했고요. 1,100만 대가 판매가 됐으니까. 근데 미국하고 캐나다 같은 북미도 전기차가 9% 증가를 했단 말이죠. 3년 연속 성장이에요. 그러니까 예. 성장률이 전년 대비 못 미치는 거지 성장은 충분히 했다. 충분히 했다. 그런 거고요. 반면에 이제 유럽하고 한국이 조금 감소를 했는데 예, 그러니까 글로벌에서 이렇게 보면 전기 자동차는 성장률이 조금 떨어진 바는 있어도 예. 성장이 멈춘 적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거보다 더 많이 충분히 늘어날 거다. 지금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죠? 더 늘어날 거다. 왜냐하면 유럽 같은 경우가 올해부터 배출 규제가 강화됩니다. 네, 그래서 유럽에 있는 모든 자동차 회사가 배출 규제를 강화한 걸 맞추려면 전기 자동차를 의무적으로 많이 팔아야 돼요. 근데 그걸 못 팔면 그램당 네. 배출 이산화탄소 그램당 14만 원 정도의 벌금을 내야 되는데 예. 그 벌금 액수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미 그 유럽 내에서는 그 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회사는 전기 자동차 많이 판매하는 회사한테 배출권 사오겠다. 이미 이렇게 선언을 한 상태고요. 예. 하지만 그걸 사오는 걸 무한정 사올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그 사오는 걸 줄이기 위해서라도 전기차를 많이 팔려고 노력을 하게 될 겁니다. 네, 배출가스 규제로 인해서 유럽 시장은 조금 늘어날 것이다. 우리 한 이사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올해 시장 전망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이제 보는 측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체적으로 좀 그렇게 예상이 됩니까? 그러니까 유럽은 작년에 역성장이었거든요. 예, 아마 한 마이너스. 2에서 3% 정도 최종 집계가 나오면 될 것 같고요. 올해는 한 제 예상은 14에서 15% 정도 성장을 보고 있습니다. 14, 15%나. 미국은 작년이 한 8% 정도 성장에 그쳤는데 예. 올해는 저는 한 25% 정도 성장을 보고 있습니다. 성장률이 많이 높아지네요. 미국은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테슬라. 테슬라가 작년에 역성장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올해는 모델 모델 Y의 Y. 신규 모델, 그다음에 사이버 트럭, 거기에 이제 저가 모델까지 합산이 되면 뭐 압도적인 1위 업체가 커지니까요. 성장률이 높아지고요. 예. 나머지 이제 비테슬라의 그 차량들, GM, 뭐 스텔란티스, 포드, 포드를 제외한 두 개의 모델들은 신규 모델 효과가 올해 좀 있습니다. GM은 작년 4분기에 많은 신규 모델들이 이제 팔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예. 올해 이제 그 효과가 온기로 이제 진행이 되고요. 스텔란티스는 2024년까지는 PH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만 이제 팔았었거든요. 근데 올해부터 이제 순수 전기차의 미국 판매가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 이제 올해 유럽과 미국의 시장이 턴어라운드가 일어난다 그런 이제 분석인데요. 예. 아직 이제 트럼프의 그 EV와 관련된 전기차와 관련된 보조금 이슈 이런 것들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 명확하게 지금 정해지지 않았죠. 줄일 것 같은데. 네, 그거는 이제 그 의회 합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 시간은 좀 걸릴 거는 같습니다. 그러나 그 불투명한 상황에 트럼프 정책이 좀 불투명하지만 유럽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그리고 미국도 판매 증가율, 전기차 판매율이 증가될 거다. 우리는 2년 연속 감소를 했는데 감소를 우리 했죠. 시장도 조금 그러면 플러스가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지난해는 2023년 대비 한 9.7% 감소를 했는데 예. 올해는 조금 더 증가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일단 기본적으로 국내에 나오는 전기 신차도 일단 종류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다음에 국내 제조사도 신차를 많이 쏟아내고 수입차도 국내에 투입할 전체 신차 계획을 보니까 그중에 3분의 1은 다 전기차입니다. 그러면
전기차를 수입을 해오면 예. 국내에 그냥 재고로 쌓아두진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팔아낸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등록 대수 증가에 예. 일조를 하게 되면 작년보다는 좀 늘어나지 않겠나. 최근에 이제 환경부도 이렇게 보조금 책정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늘리겠습니까? 예. 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더군요. 어. 어쨌든 환경부의 목표는 예. 보급을 확대하는 게 중요한 거고 그 보급 확대에 있어가지고 여러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해서 충전기 확대라든가 최대한 이용자가 편리할 수 있게 예산을 투입하겠다. 이제 그런 대답도 있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우리 시장도 조금 늘어날 거다. 그리고 미국 증가율 올라갈 거다. 유럽도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된다고 이제 두 분이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늘 이 전기차 판매 우리가 관심을 갖는 업종 중 하나도 2차 전지잖아요. 2차 전지가 전기차와 직접 관련이 있어서 최근 우리 주가도 참 최근에 조금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작년 말, 작년 하반기 굉장히 시장이 안 좋았어요. 2차 전지 업체들 수익성도 그러면 조금 개선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네, 그 작년 하반기에 특히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네. 안 좋아졌고 올해는 아마 상저하고의 모습일 것 같습니다. 상저하고. 예, 왜냐하면 이제 전기차 업체들의 관련 소재 부품에 대한 재고 조정이 예. 4분기에 굉장히 극심했었고요. 네. 1분기도 조금 그런 여파가 있습니다만 2분기부터는 이제 판매가 증가하는 모습이 보일 거기 때문에 이 배터리에 관련된 수요가 증가를 하는 이제 그런 이제 국면이 될 것이라서요. 올해는 뭐 전체적으로 작년보다 뭐 개선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가도 조금 긍정적인 기대를 해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가의 하락폭이 컸습니다. 예. 주가의 하락폭이 굉장히 컸고 이제는 우리 이 배터리 업체들의 지속 가능한 이익이 확보가 되는 시점까지의 이 회사의 가치를 우리가 좀 고려를 해봤을 때는 네. 사실은 저평가 국면에 있다. 저는 이제 지금. 판단하고 있고요. 예. 뭐 트럼프 이슈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뭐 굉장히 크게 느끼시고 있는데 예. 사실은 그거는 이제 굉장히 단기적인 이슈입니다. 트럼프가 뭐 아무리 날고긴다고 해서 예. 중장기적인 이런 전기차로의 전환을 막을 수 있는 시기는 굉장히 제한되어 있고요. 예. 내년 이제 11월 되면 미국이 중간 선거입니다, 벌써. 내년 11월. 네, 그때 되면은 아마 또 상하원의 또 이 메커니즘이 좀 바뀔 거예요. 이때까지 예. 항상 그래왔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뒤로부터는 레임덕 세션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그 힘이 확 빠지는 거죠. 그래서 너무 크게 우려하실 필요 없다. 트럼프의 리스크에 대해서. 트럼프 정책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게 이제 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2차전이 전반적으로 시장은 좀 나아질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짧게 우리 권영주 교수께 물어보고 싶은데 국내 전기차 시장 늘리기 위해서 청년들이 생애 첫 차로 사면 보조금 20%를 더 준다 그랬거든요. 네네. 얼마 정도 혜택을 받는지 청년들 좀 차 많이 살까요? 20%면은 대략 한 200에서 300 정도 더 깎이고. 되는 건데요. 이게 말 그대로 생애 첫 차입니다. 생애 첫 이전에 차. 자동차를 아예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상태에서 네. 처음으로 차를 살 때 그때가 전기차일 경우에 이제 추가로 더 해주는 겁니다. 해준다. 그러니까 수요 확대에 큰 도움이 안 될 거다 그런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청년층에서 자동차 구매를 확대하고 예.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전기차를 살 때 조금 더 혜택을 주는 방법인데 아마 그렇게 이미 젊은 수요층이 많지가 않아서 예. 우리나라 전체 자동차 수요의 90% 이상은 다 대차 수요이기 때문에 생애 첫 차 구매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그 얼마나 많은 효과가 있을지는 조금 불안하긴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중국 1등 전기차 회사 비아디 한국 진출과 올해 전기차 시장 전망 관련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영주 국민대 자동차 운송 디자인학과 겸임 교수,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